사실 보안원들도 우리가 제일 밀접하게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라서 이 다른 세계가 정말 궁금한데 네. 볼 기회가 없잖아. 아, 그렇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 정치가 북한 정치가 썩은 정치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맞아요. 대놓고 말을 못하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뭐 상해라든가 또 광주라든가 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한국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네. 이런 데서 살다 온 애들한테는 좀 물어보죠. 그렇군요. 저는 근데 그때 당시 그런 데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북한에서 제가 살던 동네에서 그냥 온 거다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상해 벗어져서 저는 그 아래 더 남방으로 내려왔어요. 아하. 그러니까 아주 국제적으로 큰 이런 무역시장 같은 거가 있어요. 후테인 시장이라고. 여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수출하는 사람들은 다 와요. 아, 들었던 것 들었죠. 같아. 한국 분들도 거기 많이 와서 공장 차리고 코로나 전까지는 너무 많았죠. 그러면은 한국 사람, 한국 하게 되면은 북한에서 뭐 한국 제품을 써봐가지고 네.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겠지만 그렇죠. 사람은 처음 보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당연히 처음 거죠. 처음에 한국 사람 만났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하고 말이 통한다는 거가. 네. 그렇지. 아무리 외래어를 많이 쓰고 영어를 많이 혼용한 말을 쓴다 하더라도 일단 문화는 똑같은 거잖아요. 한민족이기 때문에 일단 저하고 말이 통해서 굉장히 친근감이 생겼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제가 만난 분들은 일단 굉장히 친절했어요. 아, 보통 친절하죠. 그러면 처음에 한국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네. 나 북조선에서 왔습니다. 뭐 이런 거 했어요? 전혀 안 했죠. 하지. 일단은 저는 저를 꽁꽁 감췄어요. 탄론할까봐. 한국 분들 만나면 조선족 사람. 중국 분들 만나면 저 한국 사람이에요. 뻔뻔하네. 너무 뻔뻔하죠. 그러면 조선족들한테서 나 한국에서 왔어야. 그렇죠. 가보지 말라야. 제가 중국에서 살 때 그 주변에 다 한국 사람이고 다 조선족이니까 중국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닥쳐야 뭐가 할 수 있는데 저는 닥치는 거가 다 저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굳이 중국말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 쓰는 제품들이 다 한국말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중국말을 너무 몰라요. 백화점 가게 되면은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나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저거 메인이 뭐 한국어론 막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아니 한국 사람이냐? 그럼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줘요. 한국 사람이다. 네, 한국 사람이랑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줘요. 어느 정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단골이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백화점 갈 때 새우깡 같은 거, 막 포테토 칩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간식 같은 거 쇼핑백에다 담아다 주거든요. 그리고 한국 핸드크림 이런 거 막 담아다 주면 너무 좋아요. 상해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그 북한 사람들이랑은 접해본 적은 없었어요? 아, 제가 이만갑이랑 모란봉 클럽을 봤어요. 근데 중국에 와서 바로 보기는 봤지만 그때까지는 이 몸속에 빨갱이물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격렬하게 되더라고요. 왜? 저 사람들 뭐지? 내가 나서 자란 고향에 저기서 태어나서 왜 한국에까지 와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렇게 저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떠들어대냐는 생각에 경멸까지 했어요? 너무 솔직히 저는 언니가 그 모란봉 클럽에 나올 때는 너무 많이 이거 목소리 높잖아요. 또 네. 이런 장사도 했고 저런 장사도 했고 또 넘어가는데 뭐 어떻게 뭐 이런저런 스토리들 많이 제가 얘기하는 거? 네. 저분은 과연 북한에서 저렇게 많은 일들을 겪을 수가 있을까? 저는 제 상황하고 입장에 대비해 보는 거죠. 너무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저 사람들 거짓말 다 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그 TV를 좋아해요. 채널을. 그래서 이렇게 막 채널 돌릴 때 그 채널을 야 저기 북한 사람들이 나오네. 그거 뭐 볼 거 있다고 돌리세요?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너무 싫어했어요. 민족 반역자! 맞아요. 저것들이 남선에까지 가서 저지랄을 하는구나. 맞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뉴스 나올 때 뭐 김정일이 뭐 어쩌고 김정은이 뭐 어쩌고 나오고 하게 되면 저는 그때까지는 굉장히 그 존경심이 막 북받쳐서 있잖아요. 역시 북한이 대단하다. 저 조그만 나라가 너무 대단하다.
약간 지금 생각하면 약간 어이상실. 북한이 대단하다고 그 막 자기 우월주의에 넘쳐서 막 그렇게 사는 사람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세계를 볼 기회가 없으니까. 네. 그때는 그렇게 너무 가난함 속에서도 자기네들이 대단하다 네, 생각하거든. 맞아요. 근데 저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한 2년까지는 음. 그 사상이 확실하게 박혀 있어서 미사에 써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막 앉아서 박수 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어이없는 일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보고 너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가 북한 사람이란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앞이니까 제가 박수를 치는데 좀 생각해봐야 된다고. 그러면 뭐가 잘못됐냐고. 저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 얼마나 위험을 떨치고 있냐고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고 창피하죠. 창피하고 정말 상식이 없고 네. 그걸 깨달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깨달은 데는 한 3년 아이고야, 지나가니까 오래 걸렸네. 부서지더라고요. 오래 그게 걸렸어. 오래 걸린 거예요? 오래 걸린 거죠. 아, 진짜요? 그럼요. 그러면 그렇게 모란봉 클럽이라든가 이만갑이라든가 상해에서 보면서 네. 북한 사람들이 이미 한국에 가 있다는 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본인은 그러면은 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아, 처음에 경매를 했는데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없었죠. 당연히 없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북한으로 가게 되면 이 좋은 생활을 다 누리지 못하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아무리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간다 하더라도 이 생활이 유지가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아서. 근데 TV를 그치. 보니까 이분들이 뭐 여행 갔다 오는 소리도 많이 하더라고요. 뭐 미국도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탈북민들이. 네, 맞아요. 유럽도 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리고 뭐 캐나다 가는 사람들도 그렇지. 있고 뭐 전 세계로 베트남, 가죠. 별들 다 가더라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기껏 타고 뭐 다녀봐야 차 타고 여기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는데 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닌단 말이야.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한국 사람들만 알고 있을 뿐더러 북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었어요. 그렇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때 중국 폰을 쓰니까 유튜브도 그때는 없었어요. 저는 너무 속만 태어나죠. 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하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드러내놓고 한국 사람들 보고 저 북한 사람인데요. 한국 가시게 되면 그 채널 좀 찾아가서 어떻게 좀 연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도 못하겠고. 그치. 이만감이나 모란봉에 가면은 상해에 구윤서라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너무 많죠. 이미 나는 북한 사람이라고 속이고 살아. 네. 말도 못하고. 그렇게 식사 자리 모이게 되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쭉 진짜. 나오는데 듣고만 있을 뿐더러 막 혀끝까지 말이 딱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참자. 이렇게. 참 이게 저는 중국에 있을 때 한국 사람을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어요. 한국 가는 그러셨구나. 루트를 찾으려고. 한국 사람만 만나면 한국은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야, 언니는 또 저하고 또 너무 반대네요. 근데 나는 상해나 이런 쪽에는 못 들어와 봤고 기껏해서 국경에서 맨날 잡히고 연길까지 들어온 게 다고 뭐 천진까지 가보긴 가봤지만은 거기서 한국 사람들 만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어디선가 한국 말투를 내는 사람이 귀에 살짝 스쳐가는 말만 들리면은 정신없이 달려가서 그 사람 말 시켰어요. 진짜요? 한국에서 왔냐고. 조선족이래. 그러면 또 실망하고.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국 동네에 갔는데 한국 사람들만 사는 동네. 너무 저는 꽁꽁 숨겼어요, 저를. 이미 그 사람들은 제가 북한 사람을 다 알고 있는 것도 모르고. 알지. 네. 행동이나 말투나 생활하는 건 딱 보면 북한 사람인데 그걸 저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모른다 생각하고 뻔뻔스럽게. 뭐야 지금 쟤네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속으로. 죄송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그렇죠.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 한국에 와서 제가 연락을 하니까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창피해. 그러셨는데 왜 말씀 안 하셨을까? 본인이 말을 안 하니까 그치. 사연이 있겠다 생각하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도 사연이 있는 사람이니까 배려하는 차원에서 야, 그렇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한국 분들은 좀 그게 사실 처음에는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한테는 배려인데 네.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거.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네. 모른 척할 뿐이지 그렇죠. 네. 본인들도
먼저 말을 꺼내면 정말 그래 너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가야지 한국으로 이런 말도 해주고 싶은데 얘기를 안 꺼내니까 이자처럼 뭔가 사연이 있겠지.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깊으세요. 그렇죠. 네, 저를 지금 와서 보면 다 배려를 해서 말씀을 안 하셨다 하는데 그때는 그냥 저는 요만큼이라도 알까봐 너무 조심스럽게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만약에 나중에 남북이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네. 너무 생각이 다르잖아요. 북한 그렇죠. 사람과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 완전 달라요. 네. 정말 많은 조금 이런 좀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분쟁이 그쵸. 일어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배려심에서 얘기를 안 하고 꼭 참는 성격이 많다고 하면은 북한 사람들은 우리는 모두 다 직설적인 그치, 성격이잖아요. 직설적이지. 네. 그 자리에서 풀어내고 표출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만 또 친근감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다른 거니까 아무튼 네. 아무튼 뭐 통일을 되고 봐서 나중에 볼 일이고 그거는 저는 꼭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도 만나고 했을 텐데 결국에는 어떻게 그러면 루트를 찾았어요?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서 한국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그와 반대로 북한에다 돈을 보내면서 알게 됐어요. 북한에서 루트를 찾았구나. 네, 북한에서 오히려 한국 간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더 잘 알죠. 누가 돈 보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니까 전화번호 알려주더라고요. 그때 다시 여기 기회로구나. 그래서 그날로 가서 국제 휴대폰 번호로 개통을 했어요. 그래 그분한테 전화하니까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두세 번 연락을 하다가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왠지 모르게 딱 알겠더라고요. 반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한국에 오고 싶으면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브로커 비용도 없이 잘 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좋은 분이네. 네. 그래서 브로커를 소개를 받아서 그분한테? 네, 그분한테 소개를 받고 한국에 갈 준비를 했죠. 그다음부터 그 격렬하게 느끼던 채널을 회차를 따져가면서 다 돌려봤어요. 누가 제일 격렬하던가요? 모런번 클럽에서. 이름은 자세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혹시 저는 제일 아니에요? 기억에 남는 거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격렬이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생활을 공감하게 되고 하니까 약간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이 저 정도였을까? 이게 너무 내가 사는 세상 외에 더 많은 일들을 겪은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 정도라면 정말 북한은 썩었다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이게 저도 모란번 클럽을 하면서 나도 북한 땅에서 살았는데 네. 정말 저 정도였을까?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남의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다 아니다 하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이동의 자유가 없다 보니 옆집에서 있는 일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다 비밀로 감추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근데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더 형편없이 힘들게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특히 뭐 아오지 탄강, 국군포로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네. 야 정말 분노가 치밀더라고. 진짜로. 정말. 그리고 우리는 그거 특히나 전 제일 충격을 받았던 얘기가 김정일이 그 일가들은 부인이 하나인 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뭐 세컨드 부인 막 있고 이런 세상에 충격이죠. 저 내용이 지금 사실이라면 내가 과연 이게 존경하고 우러러 모시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그 김정남이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걸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본인들만의 그 스토리죠. 사연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도 바뀌고 네. 내가 빨리 한국으로 가야 그렇죠. 되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의 그 스토리 또 여기까지 오신 노하우들을 좀 머릿속에 남는 노하우들을 제가 다 메모를 했어요. 혹시 제가 갈 때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에. 그렇지. 무작정 모르고 가는 그렇죠. 것보다 네. 남의 경험담도 들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영어를 배우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오려면 이제 외국어를 걸쳐서 와야 되고 하니까 영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 하니까 간단한 영어들은 메모를 해서 냉장고에 다 붙여놨어요. 들어가면 한 번, 나오면 한 번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상황을 대비했을 때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스토리들을 다 찾아봤어요, 진짜. 너무 사연이 다양하고 너무 마음 아픈 사연도 많고 언니처럼
언니 마음 아픈 사연도 있었지만 언니는 음. 너무 웃기는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언니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좋은 기억적으로 제 스스로 그냥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란봉 클럽이나 이만갑 같은 이런 탈북민들의 프로그램은 꾸준히 쭉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지금은 북한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본다라고 해요. 네. 북한 사람들이 이런 세뇌를 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렇죠. 내가 경험했던 일들을 그렇지.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